그렇다고 해서 내 허락도 없이 집 명의를 바꾸는 게 말이 되냐?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님,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너무 슬퍼하셔서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서영의 대답에 순애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핑계로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영아, 그게 핑계가 되냐? 집은 내 인생 전부야. 내 청춘이, 내 눈물이, 내 기쁨이 모두 스며 있는 곳이라고. 서영은 잠깐 침묵하더니 와인잔을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서영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다정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재산은 능력 있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새벽 5시 반. 김순애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4살의 나이에도 생체 시계는 정확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아직 어스름한 빛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네.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실내복을 갈아입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 넘깁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지만 여전히 곧은 어깨와 또렷한 눈빛에서는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죠. 부엌으로 향하는 순애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는 순애에게 어둠은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도착한 순애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주전자에 물을 올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순애는 창밖 정원을 응시했습니다. 1970년대 이 집을 처음 마련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남편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담장, 직접 심은 나무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가꾼 화단까지 모든 것이 순애와 남편의 손길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죠. 여보, 이 집에서 우리 평생 살자.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순애는 찻잔을 들고 정원으로 나갑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이지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자리한 장독대 옆에서 순애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20개가 넘는 장독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은 장관이었죠. 된장, 고추장, 간장까지 모두 순애가 직접 담근 것들입니다. 물뿌리개를 들고 화분 하나하나에 물을 주는 순애의 손길은 마치 자식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과 같았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순애가 고개를 돌립니다. 20살 손자 민준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민준은 방학이라 며칠 전부터 할머니 집에 머물고 있었죠. 민준아,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할머니랑 같이 차 한잔 할래? 네, 좋아요. 할머니가 끓인 차가 제일 맛있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찻잔을 건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 집 정말 크고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와서 보면 다들 놀라요.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을 때 정말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야.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곳이지. 오전 8시가 되자 집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 정민이 일어나는 소리였죠. 정민은 늘 아침에 급하게 움직이며 소음을 냈습니다.
문 여닫는 소리, 세면대에서 물 튀기는 소리, 서둘러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까지. 아들 녀석이 일어났네. 민준아, 들어가서 아침 먹자. 부엌에서는 며느리 서영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서영의 모습은 완벽한 며느리의 전형이었죠. 고급스러운 식기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내는 서영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아, 아침 드세요. 서영아, 고생이 많구나. 내가 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하는 게 당연하죠. 정민이 넥타이를 매며 급하게 식탁에 앉습니다. 50살이지만 여전히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정민을 보며 순애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정민아, 아침은 꼭 먹고 나가거라. 네, 어머니. 그런데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알겠다. 조심해서 다녀와.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고 각자 할 일을 하러 흩어집니다. 민주는 대학 친구들과 만나러 나가고 정민은 회사로 향합니다. 서영은 설거지를 하며 순애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머님, 오늘 마트에서 장 좀 봐올까요?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 고마워. 참 서영아, 너는 언제나 이렇게 완벽하니? 가끔은 좀 쉬어도 되는데. 서영이 잠깐 손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어머님 말씀이 뭐예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오후가 되자 순애는 혼자 거실에 앉아 앨범을 펼쳐봅니다. 남편과의 신혼시절 사진, 정민이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가족여행 사진들까지. 모든 사진의 배경에는 이 집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사진 속 젊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이 집은 정말 내 인생 그 자체야. 내 청춘이, 내 눈물이, 내 기쁨이 모두 여기 있어.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서영이 장을 보고 돌아옵니다. 두 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서영의 모습에서 순애는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평소보다 고급 식재료들이 많았고 브랜드도 평소보다 비싼 것들이었죠. 서영아, 오늘 장 본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아, 네. 오늘 할인 행사를 해서 미리 좀 사뒀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며느리의 지출 패턴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직접 묻기에는 뭔가 어색했습니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집에 돌아오자 저녁 식탁에는 다시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순애는 마음속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서영의 달라진 모습들이 자꾸만 신경에 쓰였죠. 평소보다 비싼 식재료를 사오는 것, 새로 산 고급 핸드백,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일에 지나치게 적극적인 모습까지. 뭔가 이상해. 서영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 순애는 혼자 중얼거리며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이 공간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오래된 상자들과 가구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대청소를 핑계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많은 것들을 언제 다 정리하지? 순애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사진첩, 정민이 어릴 때 입었던 옷가지들,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들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추억에 젖어들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정리하던 중 구석진 곳에 자리한 낡은 금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금고였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자세히 살펴보니 자물쇠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여보가 마지막에 뭘 넣어놨을까? 순애는 조심스럽게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꺼운 봉투에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중요 서류라고 남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순애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순애는 당연히 자신이나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유주 이름란에는 분명히 이서영이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왜 서영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 들린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확인해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이 집, 남편과 함께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이 소중한 공간의 주인이 며느리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언제 이렇게 된 거야? 순애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명의 변경 날짜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불과 몇 달 후였습니다. 그 시기에 순애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금고 안에는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관련 서류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 계약서들까지 모든 것이 서영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정민이는 알고 있는 건가? 그때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 외출해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급히 서류들을 정리하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만은 꼭 쥐고 있었죠. 어머님, 어디 계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마음을 추스르며 다락방에서 내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며느리를 맞이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본 후로는 서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서영아, 돌아왔구나. 네, 어머님. 뭔가 대청소하고 계셨나 봐요? 먼지가 좀 묻으셨네요. 서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눈에는 그 미소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혹시 서영이 순애가 금고를 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죠. 서영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순애는 등기부등본을 서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곧바로 태어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거 찾으셨구나. 어머님, 설명드릴게요. 서영은 마치 이미 준비된 답변이라도 하듯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노인 이름으로 부동산 갖고 있으면 세금 폭탄 맞아요. 상속세며 종합부동산세며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서영아, 이건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님 당시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정민 오빠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서영의 설명을 듣고 있는 순애의 손은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기도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중요한 일을 자신에게 상의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민이도 알고 있다는 거야? 네, 당연히 알고 계시죠. 오빠가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순애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 명의로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까지도
이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거든요. 서영은 순애의 침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가족 재산이니까 뭐가 달라지겠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순애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서영의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세금 문제라고 하지만 정말 그런 이유만으로 집 명의를 바꾸는 게 맞는 일일까요? 평생 살아온 집의 주인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직접 확인해 보자. 순애는 결심을 굳히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단정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작은 핸드백에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사본을 넣었습니다. 서영이나 정민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죠.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구청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순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며느리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는 의심이 번갈아 들었거든요. 구청 민원실에 도착한 순애는 부동산 등기 담당 창구를 찾았습니다. 젊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맞이해줬지만 순애는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 집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공무원은 순애가 건넨 서류를 보며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이서영 씨로 등록되어 있네요. 2019년 11월에 명예 변경이 되었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19년 11월이라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정확히 2달 후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치르느라 정신없던 그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혹시 명예 변경 사유도 알 수 있나요? 증여로 되어 있네요. 김순애 씨에서 이서영 씨로 증여 형태로 이전된 것 같습니다. 증여라는 말에 순애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집을 증여했다고? 그런 기억은 전혀 없었거든요. 무언가 잘못된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언제 증여를 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듯한 모습이었죠. 어르신, 이런 경우 보통 가족 간에 미리 상의하고 진행하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닌가요? 서류에는 어르신 도장과 서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도장이 찍히고 서명이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혼란스러웠거든요. 구청을 나온 순애는 다음 목적지인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집과 관련된 대출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출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은행 상담실에서 만난 직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었는데 역시 서영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출 금액이 순애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이었죠. 이서영 씨가 주요 채무자로 되어 있고 박정민 씨가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은행을 나온 순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에 앉아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도대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동네 슈퍼마켓에 들렸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을 때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애 어머니 집 말인데 며느리가 완전히 잡았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다잖아.
시어머니 집까지 자기 명의로 바꾸고. 아이고, 순애 어머니 불쌍해라. 평생 고생해서 지킨 집인데. 순애는 이런 이야기들이 동네에 이미 퍼져 있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서럽게 느껴졌죠. 슈퍼마켓 사장도 순애를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애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문 들었는데 많이 힘드시죠? 무슨 소문 말인가요? 아, 그게 며느리분이 집을 넘겨받으셨다는. 순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급히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 앞에서 또 다른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정말 며느리분이 집주인 되신 거예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까지 차지하다니. 집에 들어선 순애는 현관에서부터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거실에서는 정민과 서영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순애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급히 대화를 멈췄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민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순애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정민아, 서영아, 너희들 얘기할 게 있어. 순애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구청과 은행에서 확인한 사실들, 그리고 이웃들의 수군거림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보니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서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혹시 순애가 어디서 무엇을 알아왔는지 짐작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정민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앉아라. 우리 가족이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 시간이 온 것 같다.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정민과 서영을 마주 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을 밝게 비추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죠. 순애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정민아, 서영아, 이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순애는 핸드백에서 구청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정민은 서류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구청에도 가보고 은행에도 가봤다. 이 집이 서영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어.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말이야. 순애는 잠깐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영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죠.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젊은 시절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거다. 1970년대에 이 땅을 사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집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 이름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냐?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정민아, 똑똑히 말해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민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하다가 큰 빚을 졌어요. 빚? 얼마나 큰 빚을 졌길래? 몇억? 아니, 10몇억 원 정도 됩니다. 순애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몇억이라는 금액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10몇억이라고?
정민아, 내가 뭘 했길래 그런 큰 빚을? 건설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여러 사업을 벌이다가 계속 실패하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민의 고백을 들으며 순애는 현실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큰 일을 혼자 겪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나온 서영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민 오빠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채권자들이 이 집까지 압류하려고 했었거든요. 서영은 마치 자신이 구세주라도 된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개인 돈으로 빚을 정리했어요. 제 친정에서 물려받은 돈이랑 제가 모아둔 돈까지 다 털어서요. 그 대신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달라고 한 거죠. 순애는 서영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구했다는 식으로 말하니 마치 자신들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 허락도 없이 집 명의를 바꾸는 게 말이 되냐?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님,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너무 슬퍼하셔서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서영의 대답에 순애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핑계로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영아, 그게 핑계가 되냐? 집은 내 인생 전부야. 내 청춘이, 내 눈물이, 내 기쁨이 모두 스며 있는 곳이라고. 서영은 잠깐 침묵하더니 와인잔을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서영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다정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재산은 능력 있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정민 오빠는 사업도 못하고 돈 관리도 못하잖아요. 제가 아니었으면 이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을 거예요. 순애는 서영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공손하고 다정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냉정하고 거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서영아, 내가 돈을 냈다고 해서 이 집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야.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역사요? 어머님, 감정으로는 집 못 지켜요. 법적으로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서영의 말에 정민이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서영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어머니한테. 정민 오빠, 현실을 보세요. 누가 이 집을 지켜냈는지 생각해 보세요. 순애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을 들으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왔고 이 집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남의 집이 되어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의 실패 때문에 자신이 평생 지켜온 집을 잃게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정민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괴로워했지만 서영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서영이 자신의 빚을 갚아준 것이 사실이었고 지금도 서영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어차피 가족끼리 사는 집인데 뭐가 그렇게 달라져요? 서영의 위로는 오히려 순애의 마음에 상처만 더했습니다. 집의 법적 소유권과 마음의 소유권이 얼마나 다른지 서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순애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회의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순애의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분노와 억울함이 더욱 커져갔죠. 며느리 서영의 차가운 태도와
아들 정민의 무력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순애는 결국 법무법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약속을 잡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변호사를 만난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변호사님, 제 집이 제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 명의로 바뀌었는데 이거 되돌릴 수 있나요? 중년의 남자 변호사는 순애가 가져온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등기부등본, 증여 관련 서류, 그리고 은행 대출 서류까지 모든 것을 검토한 후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 서류에 어머님의 도장과 서명이 모두 있고 증인도 있네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기억도 안 나고요.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가족 내부 일이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변호사의 설명을 듣던 순애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습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처리된 상황이라는 것이었죠.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가족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법무법인을 나온 순애는 완전히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도 어떤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욱 절망스러웠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죠. 저기 순애 어머니 간다. 며느리한테 집을 뺏긴 분이지? 아이고 불쌍해라. 평생 살던 집을.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순애의 귀에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이 더욱 서럽게 느껴졌죠. 슈퍼마켓 앞에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김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순애야, 소문 다 들었어. 많이 힘들지? 김언니,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시어머니 재산까지 노리는 세상이 됐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김할머니의 위로도 순애에게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동네의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서 친척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시누이와 남편의 누나들이었죠. 이들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옳게,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시누이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로 왔냐고? 우리 오빠 재산을 며느리한테 다 넘겼다면서? 그게 말이 돼? 언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르는 사이에? 집 명의를 바꾸는 일을 모를 수가 있어? 설마 너도 한몫했던 거 아니야? 친척들의 의심과 비난에 순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야 알게 된 일이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며느리 혼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너도 분명 알고 있었을 거야. 시누이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동조했습니다. 결국 집을 며느리한테 다 뺏기셨다지 뭐야. 세상 말세야. 우리 오빠가 그렇게 고생해서 마련한 집을. 친척들의 비난을 듣던 순애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이 몰려왔죠. 저는 정말. 순애가 말을 하려던 순간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면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너무 많은 충격과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받은 탓이었죠. 어머니, 정민이 급히 달려와 순애를 부축했지만
순애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순애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환자분이 최근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애가 입원한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멀리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이 보였죠. 밤이 되자 집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순애는 창문 너머 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집에는 여전히 서영과 정민이 살고 있을 텐데 이제 자신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거든요. 이제 내 집이 아니구나.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의 불빛은 멀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그 집이 이제는 마치 남의 집처럼 느껴졌죠. 간병하러 온 정민은 어머니 곁에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민아, 너는 왜 어머니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니? 서영이가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더 힘들어 하실 거라고 해서. 순애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더욱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모든 결정에서 자신은 배제되었고 가족들은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간 것이었죠. 병원에서 사흘째 되던 날, 순애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몸의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자신의 집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정민이 병문 안을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정민은 매일 병원을 찾아왔지만 순애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죠. 순애가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래. 순애의 대답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정민은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낡고 먼지가 쌓인 상자였는데 뭔가 중요해 보이는 물건이었죠. 어머니, 이거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았는데 어머니께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순애는 상자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남편의 유품이라고 하니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그게 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는데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정민은 상자를 순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정말로 순애에게라고 남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의 손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들었죠. 언제 써둔 걸까?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쯤인 것 같아요. 필체가 좀 떨려 있거든요. 순애는 상자를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 텐데 무슨 내용일지 짐작이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호기심과 그리움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열자 안에는 편지 봉투 하나와 작은 열쇠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순애야, 마지막 부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고 편지를 읽기도 전에 벌써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정민아, 나 혼자 읽어볼게. 네, 어머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정민이 병실을 나간 후 순애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한 글자 한 글자 순애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순애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너에게 걱정만 끼쳐서.
우리 집 얘기를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너는 아마 나중에 집 명의가 서영이로 바뀐 것을 알고 크게 놀랄 것이다. 화도 많이 날 것이고 배신감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순애야, 내 말을 끝까지 들어다오. 정민이는 우리가 키우긴 했지만 사업 수완이 없다. 돈 관리도 못하고 판단력도 부족하다. 내가 보기에는 서영이가 훨씬 똑똑하고 현실적이다. 정민이가 큰 빚을 졌을 때 서영이가 개인 돈으로 정리해줬다. 만약 서영이가 없었다면 우리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 명의를 서영이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순애야, 나는 내가 화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집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서영이는 우리 며느리이고 결국 우리 가족이다. 법적으로는 서영이 이름이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다. 집은 벽돌과 시멘트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너는 이 집에 평생의 사랑과 정성을 쏟았다.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 서영이에게 화내지 마라. 서영이도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일이다. 정민이에게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무능하긴 하지만 마음만은 선한 아이다. 순애야, 집의 진짜 주인은 서류상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집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여전히 그 집의 주인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내가 없어도 꿋꿋하게 살아가다오. 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자니까.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이. 편지를 다 읽고 난 순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는 순애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서영을 원망하고 정민을 실망스러워했는데 남편의 편지를 읽고 나니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가 미리 다 생각해뒀구나.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사진들을 보니 젊은 시절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을 새로 지을 때 찍은 사진, 정민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가족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들까지. 모든 사진의 배경에는 그 집이 있었습니다. 집은 벽과 기둥이 아니구나. 지켜내는 마음, 그게 진짜 주인이지. 순애는 남편의 말을 되새기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적 소유권에 집착했던 마음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집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그 집이 예전처럼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사랑과 정성이 스며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순애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은 후 마음의 상처는 많이 아물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죠. 무엇보다 서영과 정민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실 준비 되셨어요? 정민이 퇴원 수속을 위해 병원에 왔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본 후 가방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응, 이제 집에 가자. 순애의 목소리에는 일주일 전과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체념이나 분노가 아닌 단호하면서도 평온한 의지가 느껴졌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순애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자주 들렀던 상점들, 그리고 마침내 보이는 자신의 집. 일주일 만에 보는 집이었지만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영이가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뭘 신경 써?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집 관리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 걱정도 많이 하고요. 순애는 정민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고 난 후부터는 서영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서영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이는 모습이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죠. 순애가 병원에 있는 동안 혼자 집안일을 감당하느라 고생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움츠러든 모습이었죠. 응, 이제 괜찮다. 순애는 짧게 대답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은은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서영이 순애의 퇴원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식사 준비해놨어요. 병원 음식만 드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고마워. 순애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서영도 이런 변화를 감지했는지 조금씩 긴장을 풀어가는 것 같았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식탁이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니야.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있어서 좋았어. 순애의 대답에 정민과 서영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했지만 쉽게 물어보기는 어려웠죠. 식사를 마친 후 순애는 두 사람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정민아, 서영아, 앉아라.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예전처럼 분노가 섞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을 말하려는 사람의 차분함이 느껴졌죠. 어머니, 먼저 내 말을 끝까지 들어라. 순애는 남편의 편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야. 이걸 읽고 나서 많은 걸 깨달았어. 정민과 서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서영아, 내가 우리 집을 지켜준 건 이제 알겠어. 정민이가 빚에 허덕일 때 내가 도와준 것도 고마워. 서영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애의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영아,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어.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영 앞에 섰습니다. 문서에 내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든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나야. 내 땀과 눈물이 벽돌 하나하나에 스며 있고 내 청춘이 이 집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어. 서영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감정으로는 집을 못 지켜요. 현실적으로. 서영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은 법이나 돈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지키는 거지. 나는 이 집을 사랑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그게 진짜 주인이 되는 거란다. 그때 정민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순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민아, 뭘 하는 거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정민은 서영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무능해서 어머니 집까지 내 손에 넘어간 거잖아. 이 집은 어머니 거야. 당연히 어머니 것이야. 정민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서영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거든요. 정민 오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서영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중요한 건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어. 정민은 오열하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어머니 거예요. 법적으로는 서영이 이름이어도 마음으로는 영원히 어머니 집이에요. 이런 정민의 모습을 보며 서영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오빠, 서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보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순애는 무릎 꿇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이제 일어나거라. 우리 가족이야. 정민의 진심 어린 사과와 참회를 보며 서영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빠, 일어나세요.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떨림이 있었죠. 서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어머니한테 이런 일이. 오빠, 그만해요. 서영은 정민을 일으켜 세우고는 순애를 마주봤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서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어린아이처럼 불안해하는 모습만 남아 있었죠. 어머님, 저 정말. 서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앉아라. 순애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품격이 있는 진정한 어른의 목소리였죠. 어머님,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서영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한 며느리, 능력 있는 여자로만 살아왔던 서영이 처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집을 지키려고 했어요. 정민 오빠가 망하는 걸 보면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 아름다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견딜 수 없었고요. 서영의 고백을 듣던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서영아, 내가 놓친 게 하나 있어. 무엇을 놓쳤다는 말씀인가요? 집을 지키는 방법을 잘못 생각했다는 거야. 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란다. 순애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벽들, 이 기둥들, 이 마루 모든 게 우리 가족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야. 내가 법적으로 집을 지켰다면 나는 마음으로 집을 지켜온 거지. 서영은 순애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이 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이제 알겠니?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서영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인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한 사람의 딸이 된 것 같았죠. 그날 밤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집의 소유주라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정민도 어머니 앞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무엇보다 순애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집안의 중심이 되어갔죠.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도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순애가 예전처럼 정원을 가꾸고 장독대를 돌보고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안주인은 순애 어르신이지. 법이 어떻든 마음의 주인은 따로 있는 법이야. 슈퍼마켓 사장도 순애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응,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순애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법적 소유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오후 순애는 정원에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여보, 이제 알겠어.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순애는 혼자 중얼거리며 영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집은 벽과 기둥이 아니야. 지켜내는 마음, 그게 진짜 주인이지. 당신 말이 맞았어.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 차 2잔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실래요? 고마워, 서영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했을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됐다. 우리 가족이잖니. 서영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가족이라고 불러준 것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어머님, 앞으로는 어머님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세요. 법적으로는 제 이름이어도 마음으로는 어머님 집이에요. 서영아, 고마워. 하지만 우리 이제 소유주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모두가 이 집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면 되는 거야.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정민도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가족 3명이 함께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감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죠. 어머니, 저희 손자 민준이도 내일 집에 와요. 그래,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구나. 네,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모든 일을 어머니와 상의하고 결정하겠어요. 순애는 아들의 다짐을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집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순애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은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사랑으로 지켜지는 거구나. 그리고 서영도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